혹시 지금 혼자 계신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외롭겠다고 말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잠시 이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이 외로움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화개살의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즐거운 고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고통스러운 외로움과 즐거운 고독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당신의 고독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힘을 가졌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당신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축복이라고 느껴질 단 하나의 영상이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충만입니다. 화개살, 고통이 아닌 즐거움의 이름. 사주에서 특정한 기운을 나타내는 화개살은 빛날 화, 덮을 개라는 한자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고 뛰어나지만 그 이면에는 남다른 고독과 번뇌를 품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능이 많다는 것을 넘어 그 재능을 꽃피우기 위한 독특한 기질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화개살을 가진 이들은 타고난 예술적, 창조적 기질과 함께 깊은 내면 세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옛 선비나 수도승처럼 세속의 욕망에 초연하면서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깊은 사색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민한 감수성과 깊은 통찰력으로 인해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예술, 학문, 종교 등 정신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화개살은 혼자 있음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화개살이 당신에게 부여한 능력들. 화개살은 단순히 재능이 많다는 의미를 넘어 그 재능을 꽃 피우기 위한 독특한 기질을 포함합니다. 첫째, 예술적, 창조적 기질입니다. 화개살은 예민한 감수성과 깊은 통찰력을 부여합니다. 이 기운은 그림, 음악, 문학 등 예술 분야에서 남다른 재능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능력이 있어 창조적인 활동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고독을 즐기는 기질입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혼자서 사색하고 책을 읽고 명상하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롭다고 여길지라도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기 성장의 시간인 셈입니다. 셋째, 정신적, 영적 관심입니다.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종교, 철학, 심리학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탐구심이 강합니다. 이는 결국 자신만의 확고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번뇌와 번민입니다. 남다른 감수성과 깊은 사색은 때로 번민과 번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정신적인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자신의 타고난 기질 때문에 남들과 완전히 어울리지 못한다는 고뇌를 겪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약점이 아니라 내면을 단단히 하는 시간입니다. 화개살의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성장통이다. 화개살은 긍정적인 기질만큼이나 그 무게를 견디는 번뇌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남다른 시선이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남과 다른 시선이 주는 고뇌를 가집니다. 예민한 감수성과 깊은 통찰력으로 인해 세속적인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번뇌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남들이 평범하게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고뇌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기질 때문에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지만 때로는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 외로움의 감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번뇌와 고뇌를 극복하고 고독을 성장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화개살의 진정한 가치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외로움은 나를 약하게 하지만 고독은 나를 강하게 합니다. 화개살은 외로움이 아닌 고독. 철학자 폴 틸리히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처럼 외로움이 타인과의 관계 부재에서 오는 결핍이라면 고독은 자신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개살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외롭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화개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결핍과 단절감입니다. 결핍이나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외로움은 다양합니다. 직장이나 학교를 옮겨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점심시간에 혼자 식사하거나 퇴근 후 따로 어울릴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오랜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거나 모임에 나갔는데 대화에 끼지 못하고 겉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후 공허함을 느끼거나 오랜 시간 함께했던 반려동물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도 외로움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자신의 깊은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혹은 힘든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뭐 대수냐는 반응을 들으며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외로움의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이것은 사람이기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화개살의 핵심은 고독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여 혼자 있는 긍정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타인에게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을 성찰하며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조용한 방에서 독서나 명상에 몰입하는 것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독은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고독은 새로움을 창조하는 원동력. 이처럼 화개살이 가진 고독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성장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즐깁니다. 이 고독을 통해 마치 바쁜 도시를 떠나 조용한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만의 단단한 성을 쌓아 올립니다. 고독은 화개살의 진정한 가치를 꽃피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번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주파수를 맞추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본질적인 통찰력입니다. 고독은 인간의 본질과 세상의 이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화개살의 고독은 유행이나 대중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관점을 확립하게 해줍니다. 이는 결국 남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결과물로 이어집니다. 둘째, 예술과 학문의 깊이입니다. 위대한 예술가나 학자들 중에는 평생을 고독하게 연구하고 창작에 몰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개살은 이러한 몰입의 힘을 상징합니다. 고독 속에서 번뇌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난해한 학문을 탐구하여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셋째, 영적 성장입니다. 고독은 영혼을 정화하고 정신적인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이는 결국 자신만의 내면을 단단히 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력을 갖추게 합니다. 화개살의 고독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꽃피는 것이 바로 창조와 통찰입니다. 화개살의 진정한 능력. 결론적으로 화개살은 고통의 외로움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화개살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내면의 보물을 캐내는 고독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화개살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번뇌를 성찰의 기회로 바꾸고 고독을 창조의 연료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들의 고요한 삶 속에는 깊이 있는 아름다움과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을 즐기는 특성 자체가 화개살의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영적인 성숙을 만들고 깊은 통찰력을 갖게 하며 예술적으로, 철학적으로 자기만의 확고한 세계를 구축하게 합니다. 화개살은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빛은 당장 눈부시지는 않을 수 있지만 마치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향기처럼 천천히 스며들어 오래도록 꺼지지 않는 힘을 가집니다. 고요한 내면에 숨겨진 이 신비로운 힘이야말로 화개살이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이자 빛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당신의 고독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만의 힘입니다. 당신의 고독을 다시 바라보길 바랍니다.